뭐 200년 된 우동집, 네? 이런 게 많아요. 동경에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집에 후지와라 우동집이다. 후지와라 집에서 내려온 저기다 집에 가보면 거기 200대 그 미세, 그 점포의 주인들 이름이 이렇게 나무로 해서 쫙 200개가 있다고. 에? 아, 200개는 아니겠죠. 뭐, 몇십 대, 10대다 그러면 쫙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대만 해도 뭐, 그 2, 300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러면 자식 아들한테 주고, 또 아들, 우리나라는 아들로 줘야 할 거야. 근데 아들이 그렇게 장자들이 전부 우동 장사로 200년을 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는 전부가 뭐냐면은, 장자상속제가 아니고, 일본에서는 뭐냐, 만토, 그 소리 만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우동을 가장 잘 만드는 놈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후지와라 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라고. 그게 일본에 가라는 개념이 전혀 우리랑 달라요. 이해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해의 상속이라는 건 혈연과 전혀 무관한 거라니까. 뿐만 아니라 뭐 희한한 게 많아요. 일본에는 희한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상상도 할 수 없죠. 일본에서 사촌끼리 결혼해요. 혈연 개념이 없어요.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해요. 일본은 그거 해이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어떻게 얘가 지금 구로준인데 내가 결혼을 얘한테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김용옥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로준이 용옥이 되잖아요. 성이 미국식으로 여자 성은 없어진다고. 네? 여자 성은 없어지잖아요.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딸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딸이 있어도 딸은 뭐예요? 사위를 들여잖아요. 사위가 들어오면 사위가 쿠로즈미가 되는 거죠. 성을 받죠, 여기에. 그래서 사위가 그걸 이어가요. 그러니까 성을 여자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 성을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남자 쪽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으로도 성이 거기는 마차이롭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우리랑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묶고 이래. 묶고 요시. 얘들이 묶고 요시라고 하는데 이 사위 양자상속. 사위 양자상속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일본 사회는 혈연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교적인 이게 아니지. 그래서 이 동본의 결혼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되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동본은 뭐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家っていうものがある意味で仕事をするためのコーポレーションのように感じられて極めて実用主義的に考えられている面がある。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에서 가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혈연을 지키기 위한 게 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기 위한 어떠한 터전 같은 거. 일을 위해 자기들이 서로 간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집단적인 터전 같은 것의 개념이 이해일 뿐이다. 그게 가다는 거예요. 이해. 일본 사람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で儒教の話に戻りますと、そのような、比較的韓国の場合は、極めて真面目な儒教をや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日本の場合はいろんな形で、柔軟というかいろんなものを結びつけたような思想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일본에서는 일본 유학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이토진사의 해석도 있으면 그건 추상적인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이의 사랑이다. 일본은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대석학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뒤에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 해서 하여튼 추상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충효라든가 뭐 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의 덕목으로 유교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성리학도 이 주기론적인 사고가 가장 보편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되계의 주리론이 그래도 우위를 갖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증물적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인의예지,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단,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도덕성을 갖다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못해요. 유교를 생각할 적에. 절대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개의를 안 한다. 개의를 안 하니까는 근세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서구 문명의 임팩트가 왔을 적에 일본 문명은 실용주의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서구 문명과의 마찰이 없었다는 얘기야. 일본 유학은 서구 문명을 그냥 실용적인 또 하나의 그냥 하나의 실용적인 학문으로 생각했으니까 자기들 유학 자체가 실용적이었던 것이니까 그게 없었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념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텐션을 느끼고 자기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문명은 아직도 유교가 굉장히 강한 문명이죠. 그렇잖아요.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건 자기 도대체 이런 노노 강의가 어떻게 이런 데서 될 수가 있냐 이거. 이런 노노 강의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충격이라는 거야.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다. 일본은 한국하고 상당히 유교적 공통분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겸손하고 뭐 인사하고 이런 건 우리가 보면 사회 유교적 가치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전혀 유교적인 이게 들어와 있질 않다. 제사도 없고 혈연 관계도 없고 장자상속도 없고 뭐 동성동본 사촌 동생들 서로 결혼하고 그리고 장인을 더 중시하고 지식인들을 별로 존중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유교 문명이 아니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에 대해서 임팩트가 왔을 적에 자기들은 잘 대처를 했는데 한국 문명은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텐션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처음에 말했지 조선 문명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런 강렬한 대결과 강렬한 긴장감 속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맨날 타협만 하고 적당히 실용적으로 살다가 끝난 놈들이다 그거야.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사실 이념적으로 기대할 게 없다. 오히려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한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텐션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이 유학이 세계적으로 어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유교 문명 국가다.